에디우스 7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우스 7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에디우스 7 버전 이상부터는 윈도우 7 그리고 64비트 이상 버전에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윈도우하고 에디우스를 맞춰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갑자기 폴더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디우스를 설치를 다 완료를 하시고 에디우스를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라이센스에 관련된 것들을 묻게 되고요. 해당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폴더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current folder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current folder 부분에서 우리가 이 디폴트 폴더, 가장 기본적인 폴더를 지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폴더를 지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탕화면부터 해서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에디우스 폴더를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부분에 제가 방금 전에 선택한 C 드라이브의 데스크탑, 즉 바탕화면에 에디우스 폴더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urrent 폴더, 즉 디폴트 폴더를 지정하시고요.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OK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설정한 거는 나중에 에디우스를 실행을 하고 나서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할 폴더를 지정을 하시고 바꾸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은 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레스밸리라고 하는 업체명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우스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필 부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이 프로필 부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나중에 새로운 거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뉴 프로젝트와 오픈 프로젝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프로젝트를 열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recent 프로젝트, 우리가 다뤘던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다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은 클리어 히스토리 그리고 클리어 올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과거의 자료 같은 것들, 사용했던 흔적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리어, 깨끗하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오픈 프로젝트를 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프리셋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 select the video size and frame rate, 그래서 비디오 사이즈와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비디오의 크기와 그 다음에 프레임 비율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D, SD, DV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59.94부터 23.98, 그리고 비트도 8비트, 10비트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체크하시면 HD, SD, DV 모두 다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도 59, 50, 59, 50, 29, 25, 23.98 모두 다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우리가 선택했던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가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HD부터 쭉 선택했었죠? 그 다음에 SD도 쭉 나오죠? DVD도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HD, SD, DV 우리가 선택했던 항목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 중에서도 프레임 레이트가 59, 50, 50, 29 이렇게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도 10비트, 8비트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프리셋을 다 보여주게 된 거고 여기서 또 원하는 거를 또 체크를 해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전체 체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리스트들이 다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것들 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컴플릿을 누를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필요 없는 설정이 있다면은 앞에서 이 체크박스 부분을 클릭해서 체크를 풀어서 하시게 되면 그 설정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려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컴플릿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컴플릿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가장 처음에는 프로젝트 파일 부분에 프로젝트 네임과 폴더를 지정하실 수가 있죠. 자, 프로젝트 네임에는 처음에는 untitled, 제목이 지정되지 않은 1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글을 사용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영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글 버전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무래도 한글을 사용하다 보면은 종료가 된다던가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될 수 있으면 프로젝트 이름은 영문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금은 그냥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untitled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아래쪽에 폴더 부분은 C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 데스크탑 에디우스 7 우리가 아까 current 폴더를 지정한 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대로 untitled 1이라고 하는 걸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프리셋 리스트 부분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것들이 쭉 나오죠. 자, HD, SD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크기 1920에 1080, 1920에 1080 거기 중에서도 프레임 레이트가 틀리고 혹은 또 비트가 틀리고 이런 것들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출력할 포맷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1920에 1080 용량은 굉장히 많이 잡아먹지만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0, 1080보다 조금 작은 1280에 720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가장 처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화면이 커지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좋다 보면은 용량이 커집니다. 영상의 질은 좋지만 대신에 용량이 커지죠. 여러분들도 뭐 영화 같은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좋은 화질일수록 그리고 1080처럼 큰 화면일수록 용량이 뭐 요즘 뭐 10기가 넘는 그런 영상도 있죠. 그래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용량을 보시면은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몇백 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이제 영상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을 선택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도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영상 크기도 조금 작은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HD급은 말고 SD급으로 좀 내려가서 자, 720에 뭐 480이나 아니면 뭐 여기 있는 720에 576 요 정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0에 480, 그 다음에 29.97, 16:9, 8비트. 자, 요거를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즈. 자, 사용자 화저. 자, 요거를 체크를 하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OK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디스크립션. 자, 세부 항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현재 720에 480. 자, 요거 보는 거는 좀 좋은 걸로 보죠. 자, 요걸로 볼게요. 자, HD급 1080으로 해놨습니다.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뭐 29.97, 프레임 사이즈는 뭐 1920에 1080. 자, 애스펙트 레티오, 그 다음에 필드 오더, 그 다음에 채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샘플 레이트, 오디오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제가 선택한 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니까 프로젝트 세팅 창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약간 세부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면 비디오 프리셋 부분과 오디오 프리셋이라고 하는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는 어드밴시드라고 해서 좀 더 세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드밴시드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접혀지고요.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안 보이시는 부분은 요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자, 보시면은 비디오 프리셋 그리고 오디오 프리셋 부분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자, 미리 설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하셔서 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뭐 HD, SD,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것들도 많죠. QFHD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고 오디오 프리셋도 클릭하셔서 뭐 48kHz 그리고 44.1kHz 이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드밴시드 부분을 클릭해서 펼쳐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 사이즈, 애스펙트 레이티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프레임 사이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레임 사이즈 부분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큰 것부터 해서 뭐 1920에 1080, 그 다음에 720에 480, 뭐 320에 240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커스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커스텀은 사용자죠.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20에 1080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720에 480 요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1280에 720도 많이 사용하고, 그쵸? 640에 480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상태에서 점점 화질을 좋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즉 여러분들 집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거의 극장처럼 막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동영상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40인치, 50인치 그런데 영상의 크기가 720에 480 이러면은 이거를 화면을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맞추려면 너무 화면이 깨지잖아요. 화질도 별로고.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 초고화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4096에 2160 이런 거는 예전엔 있지도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었던 영상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때는 이 커스텀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다 되실 테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있는 720에 48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에스펙트 레티오, 비율, 디스플레이 비율을 16대 9냐, 4대 3이냐, 1대 1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대 9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프레임 레이트.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29.97, 60.00 이런 식으로 쭉 숫자들이 쓰여져 있는데 1초에 몇 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줄 거냐. 자,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 부분 FPS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F는 프레임, 그 다음에 P는 per, 그 다음에 S는 세컨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를 할 때 15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1초에 15장의 사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갑자기 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장 한 장의 정지 이미지들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동영상으로 쭉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장 한 장 움직일 때 1초에 수십 장의 사진을 따다다다다닥 찍어서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1초에 그 수십 장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장 있고 60장이 있어요. 그렇죠? 15.00 있고 60.00 있습니다. 그러면은 1초에 15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리고 1초에 60장을 보여주는 것, 당연히 60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화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해를 해보세요. 15장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60장의 사진을, 하나의 동작, 주먹을 날려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영상이어도 1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15장을 찍은 것보다 60장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디테일하고 부드럽겠죠.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신에 60장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용량이 많죠.
거의 뭐 4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크기 그리고 질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질을 좋게 하고 싶지만 용량도 생각해야 되고, 자, 용량도 생각해야 되지만 질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뭐 예전은 텔레비전 같은 게 이제 29.97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요즘은 점점 좋아져서 뭐 59나 60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29.97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필드 오더. 자, 어느 필드부터 렌더링을 해서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가 선택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퍼 필드 그리고 로워 필드가 있습니다. 어퍼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퍼 필드부터 렌더링을, 로워 필드는 로워 필드부터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인터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non 인터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인터레이스는 그냥 인터레이스고, non 인터레이스는 인터레이스가 아닌 게 non 인터레이스가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을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인터레이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2번에 걸쳐서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TV 이런 방송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제한된 어떤 대역폭 내에서 하나의 채널을 송신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480개의 수평 라인을 초당 30프레임으로 주사, 즉 뿌려주되 한 번은 홀수 라인, 또 한 번은 짝수 라인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사가 되는 영역을 필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드, 자, 여기 나오는 필드가 그거고요. 자, 2번에 나눠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2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주사선과 홀수 라인을 주사하는 부분을 어퍼 필드라고, 그리고 짝수 라인으로 주사하는 부분을 로워 필드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굳이 이 뭐 로워 필드나 어퍼 필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인터레이스 방식이고요. non 인터레이스 방식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점진적 스캔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n 인터레이스 방식은 인터레이스 방식하고는 틀린 게 하나의 프레임을 한 번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영화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 디지털 기기들, 이런 재생하는 부분에는 대역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뭐 아날로그 텔레비전이나 뭐 아날로그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은 지금은 거의 전혀 없죠. 대부분 다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잔상 같은 것도 없고 깨끗한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는 좀 넘어가고 아래쪽에 샘플링 레이트, 여기는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48,000, 뭐 8,000, 뭐 16,000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디오 세팅 부분을 보시게 되면 48, 32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kHz죠. KHZ 써 있습니다.
48kHz. 요게 여기 나와 있는 48,000입니다. 자, K가 요거 0 3개를 뜻하죠. 그래서 요게 48kHz, 44.1kHz, 32kHz를 뜻하게 됩니다.